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성격의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기본소득제와 혼선을 빚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 자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거죠? 이 사항은 민선 7기 전남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과 농어민 취약계층에 이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그리고 저소득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 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군에서도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남도는 그래서 지난 2월 25일에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소득제 필요성, 그리고 시군 간의 협조사항이 논의됐고, 그리고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 방침, 그리고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본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군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시군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가 도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4개 분야예요. 여기 농어민까지 또 소상공인 청년까지 해서 4분야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그러한 TF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부터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침도 현재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착수된 용역 결과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기본소득제라 하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의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대상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복지수당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청년수당이네, 농민수당이네, 아동수당이네, 무슨 저소득층에 의한 뭐 753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300만 원 그냥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기본소득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걸 실시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인 국민당 그 10몇 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한 200만 원 정도를 주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부결됐어요. 이게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가다 보면은 너무 시혜성으로 가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아무튼 국민들 스스로가 부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취입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이름만 붙였지 청년수당하고 농민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을 갖다가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 단체장들의 지적 과시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 주고 싶죠. 주려면 뭐가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농민수당만 해도요. 이 월 10만 원씩 15만 명의 농민을 주면 1년에 1,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라남도 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하는데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가냐, 왜 또 선별적 복지로 가냐. 그리고 선별적 복지면은 받을 사람을 갖다 선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지적 과시형으로
준비 안 된 이런 복지수당, 기본소득제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기본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예,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여론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러한 이유가 가장 현실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탈농업화에 대한 이 농어촌의 정착 기반이 현재 그 무너지지 않아요. 또 농업 인구가 1995년도에 약 48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2016년 기준을 보니까 249만 정도로 약 반절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의 해외 수출도 지금 완전히 거의 막혀 있는 상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농업 성장률도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유입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업소득, 농민 기본소득이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나 민주화나 개방화 이런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가장 지금 소외됐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좀 추진이 될까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관계자 회의도 개최를 했고 지난 3월 15일 날에는 기본소득제 도입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시군 간의 기초조사료도 좀 자세히 좀 파악하고 조사도 하겠다. 그 다음에 6월까지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이렇게 갖겠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이 약 5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지역민의 인식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본소득제 관련 선행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고찰도 또 해야 할 것이고 전남 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기본소득대 모델이 도입되려면 많은 사항을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이후가 되어야만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성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납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어떤 그 도입 방향이 정해진다면은 후속 조치로 또 조례에 제정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련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우선은 그 실업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농민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농민수당을 제대로 그 연구 검토해가지고 농민수당을 갖다가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짝퉁 기본소득제로 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농민수당의 기본적인 그 취지, 그 다음에 농민수당의 금액, 대상 이런 것이 다 변질됐다고 그래서 우려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민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여러 가지 또 저소득층에 주는 무슨 그 지금 우리 기초연금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로 해서 딱 상당한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남 지금 농민연맹에서도 얘기하듯이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기존에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강진이나 해남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전라남도가 더 제대로 지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순서가 맞지. 이걸 갖다가 무슨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하면 결국에 짝퉁 그 기본소득이 되는, 소득제가 되는 거고, 농민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하는 이게 복잡하게 얽혀지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전남도 당국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아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기도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서혜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농민소득,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꾸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업무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노동의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 지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농민수당 2항이 지급되는 거 있어서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드리려고 하면은 대상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농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가면은 농민 중에서도 받는 농민과 못 받는 농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소득 얼마 이상 기준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에서는 좀 어려운 취약계층, 소수자, 약자층의 소득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면 이해는 가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추가로 얘기 더 해주시죠. 예,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급격히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또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좀 둔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악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 안전망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탈지방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비해 나간다면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둔화, 이런 추세의 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면은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많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별적 복지, 말 그대로 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 복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라남도가 도입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농민단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민영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짝퉁 기본소득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농 강주 전남 연맹에서 농민단체들이 최근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고, 전남 농민수당의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깨졌다. 이것은 전남형 소득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뭐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농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과 너무 괴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생산 추세인 농민에게 사회적인 보장책으로 매월 일정에게 농민수당을 좀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하고 체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주겠다. 이런 점에서 선별적인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하고 최저 생계비 이하의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뭐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정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준다는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도 상반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난항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모범 사례라 할까요? 좋은 사례가 있는 게 해남군입니다. 네.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이제 지급을 하는데 15,000여 농가에게 월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넘는 빼고 5천만 원 이하의 15,000의 그 농가에게 연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에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하고 해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그 소득 상한에서 제외되는 그 빠지는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드리는 농민수당의 취지를 살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라고 할까 그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금액이 커지면은 이를테면은 소득 상한제를 갖다가 높이 그냥 완전 낮춰버리면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약계층이나 상공인들, 청년들한테 넓히려면 이제 소득 상한을 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상이 엄청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급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단체나 농민단체에서는 계속 그 빚 좋은 개살구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러니까 농민수당이라도 제대로 해라.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그 도움이 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서 농민수당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 가야지 갑자기 이것 조금 하고 농민 무슨 청년, 소상공인, 소수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다 늘리다 보면은 어디서 치지도 못 살리고 결국에 돈도 없으면서 말만 뿐이 된다. 이런 지적을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나 하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해남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연 60만 원 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급해서 거의 많은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우리가 그 모범 사례로 보면서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점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하고 우리 그 지방 정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원의 문제. 그리고 재원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인가 대상 선별하지 않습니까? 대상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 행정당국에서. 그리고 여기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부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그 취지에 맞게 복지, 사회보장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검토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대표적인 기초노령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5세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다가 지금은 소득 순위로 해서 어느 정도 또 하위 계층들에게는 25만 원, 30만 원, 이제는 30만 원씩 또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듯이 말하자면은 이 대상 구분을 갖다가 행정당국에서 아주 촘촘히 해야 된다. 그 점을 저는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더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대상을 4개 영역으로 늘려놓은 것은 목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해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전라남도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주려고 보니까 21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해남이 주는 매년 6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더라도 전라남도 쪽으로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월 20만 원씩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것은 약 5,200억 정도가 됩니다. 전라남도의 복지 예산을 보니까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 중에서 해남이 주는 수준으로 준다고 하면은 전체 복지 예산이 5%. 그리고 조금 전에 월 20만 원씩 주자 하는 공약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주려고 보면은 전라남도의 복지 예산의 20%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재정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영역에서 4가지 분야 영역을 갖고 있지만 어떤 영역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재원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남에서도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재원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재원 대책이 있다 해서 그냥 주기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농업 외 소득 수준이 5천만 원 이상 된다면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산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또 보조금 자체를 탔는데 그것도 위법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의무 규정도 좀 주는 것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같은 걸 잘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친환경 1번지여가지고 전국 친환경의 5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전라남도의 친환경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을 이행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또 준수사항으로 이렇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민수당을 집행하고 또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농업 환경도 변해가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농민수당도 사실 첫걸음인 거잖아요. 이제 첫 시작 단계인데 분명히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나오는 목소들이 좀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가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 위주의 이렇게 좀 지원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성 농업인들은 다소 좀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농가 단위보다는 농민 단위로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농업 경영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정한다면 그럴 경우에 은퇴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담아내야 할 것 같고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뭐 고민해 왔겠습니다만은 농민단체들이 진즉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련 단체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러한 부분이 논의해가는, 결정해가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이고,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소상공인, 청년 자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확대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서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책과 착실한 준비 과정을 좀 거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점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확대해가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좀 연구를 심각하게 촘촘히 해야 될 부분이, 제가 판단할 적엔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무슨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또 기농자들한테 지원금이라든지 또 실업 청년들한테 주는 거라든지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들, 그 다음에 아동수당 대상자들,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하려면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하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연구가 집중돼가지고, 그게 농민수당으로 한정되지 말고 우리 해남군의 전 군민, 우리 전라남도의 전 도민들, 뭐 생산 연령 인구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 전적으로 담은 얼마 지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 것이 본취지에 맞고 그런 방향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은 농민수당마저도 그 취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주 세심한 연구와 행정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 속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등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제.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 등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 도민 모두가 누리는 농민수당, 기본소득제가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